저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아들로 태어나 모든 특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접한 북한의 잔혹한 현실과 아버지의 진짜 모습은 제가 평생 믿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었던 그는 목숨을 걸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그가 폭로할 진실은 무엇이며 그 파장은 얼마나 거대할까요? 제가 유럽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말입니다. 그 번화한 거리를 보면서도 솔직히 큰 감흥은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최고 지도자의 아들로 자라면서 저만의 세상이 있었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요. 제가 사는 곳도, 제가 먹는 음식도, 제가 입는 옷도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저는 그저 제가 누려야 할 당연한 것인 줄로만 알았지 뭡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뭔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선전에서 말하는 썩어빠진 자본주의와는 너무나 다른 풍경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웃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풍요로운 상점가에는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북한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으로 북한 관련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그저 서방에 날조된 선전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그 내용이 제 머릿속을 맴도는 겁니다. 호기심에, 아니 어쩌면 무언가에 이끌린 듯이 저는 밤새도록 숨겨진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식이 굶어 죽어간 꽃제비들의 앙상한 시신들, 정치 범수 용소에서 벌어지는 비인간적인 만행들, 그리고 제가 평생 존경하며 따랐던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행된 잔혹한 통치 화면 속에서 흐느끼는 탈북민들의 증언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살았던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서 세워진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가 그렇게 존경했던 그분이 제 눈앞에 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지옥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저를 끝없이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였죠. 제가 누리는 이 안락함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생각에 한순간도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더욱이 제가 이곳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동안에도 저를 향한 감시의 눈길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고 제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그림자들은 저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제가 머무는 아파트 창밖으로 익숙한 듯 낯선 차량이 서성이는 것을 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비서 동무의 목소리도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저를 옥죄는 촉새처럼 다가왔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혈통이 저를 묶어두는 쇠사슬이 될 수는 없다고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자유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요. 그 결정은 제게 엄청난 번뇌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깊었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한 강렬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라지고 말입니다. 아마 평양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용성 관저도 보이부도 온 나라가 난리가 났겠지요. 제가, 이 김진우가 감히 수령님의 아들이라는 그 굴레를 벗어던지고 도망쳤으니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마 제 소식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에 휩싸이셨을 거예요. 그분의 성정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 저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지요. 혁명의 아들이자 주체의 후계자였으니까요. 그런 제가 감히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니 이건 단순히 가족의 배신을 넘어선 공화국에 대한, 그분 자신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아마 호통 소리가 용성 관저를 뒤흔들고 보위부장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모든 간부들이 쥐죽은 듯 엎드려 있었을 겁니다. 당장 잡아오라. 산 채로든 죽은 채로든 그런 명령이 떨어졌겠지요. 아시겠습니까? 그분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제가 북한 땅을 벗어나 다른 세상에 발을 디뎠지만 그 안도감은 잠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림자는 어디든 따라온다는 것을요.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그들의 비밀 요원들이 저 하나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켰을 겁니다. 제가 어디에 숨어 있든 어떤 모습으로 위장하든 그들은 저를 찾아내려 할 테지요. 마치 전 세계가 저 하나를 쫓는 거대한 사냥터가 된 기분이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저 별들 중 어딘가에서 저를 노려보는 눈이 있을 것 같아 잠을 제대로 청할 수가 없더군요. 길거리에서 스치는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모두 감시자 같았습니다. 제 심장은 늘 발각될까 봐 조마조마 뛰고 있었지요. 자유를 찾아왔는데 오히려 더 큰 감옥에 갇힌 듯한 답답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숨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고향을 떠나왔지만 고향의 그림자가 저를 끝없이 쫓아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저를 찾는 명령이 전 세계에 뿌려졌다는 소식은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제 몸이 먼저 알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향한 그들의 시선이 제 피부에 와닿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제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그들의 손에 잡혀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혁명의 아들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시하는 도망자가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지 말입니다. 제가 유럽의 한 구석, 이름도 모르는 작은 여관방에 홀로 숨어 지낼 때였어요. 세상과 단절된 채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불안의 연속이었지요. 창밖으로 들리는 낯선 언어들,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저를 감시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밤잠도 못 자고 보내는데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제게 도움을 줄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지요. 약속 장소는 도시 변두리에 있는 낡은 카페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구석 자리에 앉은 한 남자가 저를 응시하고 있더군요. 딱 봐도 북한 사람 같았어요.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운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지요. 그 사람이 바로 박영주였습니다. 전직 보위부 요원 출신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과거의 악연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지요. 하지만 그는 제게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자기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저를 돕겠다고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 사람 외에는 기댈 곳이 없었어요. 저 스스로를 걸고 모험을 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박영주 씨는 저에게 가짜 신분증과 여권을 내밀었어요. 제 이름은 김진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그는 제게 동유럽의 한 도시로 이동하는 기차표를 건네며 이 기차에 몸을 싣고 중간에 내리지 말고 쭉 가십시오. 중간에 누가 말을 걸어도 절대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고 엄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기차에 오르자마자 제 가슴은 터질 듯 뛰었지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낯선 풍경을 보면서도 제 눈은 혹시나 북한 요원들이 있지는 않을까 불안하게 주위를 살폈어요. 한참을 달리던 기차가 작은 역에 잠시 정차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옆자리로 덩치 큰 남자 2명이 와서 앉더군요. 그들은 제게 능숙한 한국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 가는 길입니까, 동무? 얼굴이 낯이 익은데.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박영주 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절대 반응하지 마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것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계속 말을 걸며 끈질기게 추궁했어요. 거의 신문 수준이었지요. 제가 조금이라도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 자리에서 끝장났을 겁니다. 다행히 기차는 다시 출발했고 그들은 혀를 차며 다른 칸으로 옮겨가더군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첫 고비를 넘기고 약속된 장소에서 박영주 씨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그제야 그의 말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는 제게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그 짧은 순간의 위기를 함께 겪으면서 묘한 동지애 같은 것이 생긴 것 같았어요. 이제부터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믿음이 들었지요. 하지만 제 앞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는 그때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땅을 밟았을 때 제 심장이 어떻게 뛰었는지 아십니까?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아니면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발 아래 느껴지는 단단한 흙바닥이 제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자유의 땅이라는 게 믿기지 않더군요. 그저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감시의 눈초리를 피해 숨죽이며 컸던 국경, 차디찬 강물을 건너며 죽을 고비를 넘기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야 살았구나, 정말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최민정 씨는 그런 저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지요. 진우 씨 이제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낯선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지는 이곳에서 최민정 씨는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니 그동안 저 혼자 겪었던 고통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곧바로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유를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제 숨겨진 핏줄이 이곳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하더군요. 북에서부터 저를 따라다니던 그 그림자가 남쪽에서도 저를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밝혀지는 순간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도 전에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하던 자유의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민정 씨는 제 옆에서 이런 저의 복잡한 심경을 읽기라도 한 듯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우 씨.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단단하고 믿음직스럽던지요. 저는 새로운 삶의 기회 앞에서 제 정체성이 가져올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유를 찾아왔는데 또 다른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곁에서 계속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탈북민 정착 교육부터 언어와 문화 차이에 대한 설명까지 마치 저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습니다. 저의 어두운 과거를 아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그녀는 제가 이곳에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빛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의 땅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제 안에 숨겨진 비밀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최민정 씨와 함께라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여기 남조선에 와서 벌써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숨 쉬는 게 이렇게 편할 수 있구나, 매일매일 놀라면서 살았어요. 북녘 땅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었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편안함 속에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놓여 있었어요. 북조선에서 보고 겪었던 일들, 잔혹한 현실들이 자꾸만 저를 따라다녔지 뭡니까? 저한테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그저 김진우라는 이름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아무도 제가 어디서 왔는지, 뭘 겪었는지 모르게 말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면 저도 어쩌면 고향에 두고 온 제 가족들도 더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북조선 정권의 감시와 소나기가 얼마나 길고 잔인한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저 하나 나서서 떠들었다가는 혹시라도 고향에 남은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해코지라도 갈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에 잠 못 이룬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또 다른 길이 있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세상에 알리는 길. 북녘 동포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인권이라는 게 그들에게 얼마나 먼 이야기인지 제가 직접 나서서 증언하는 길 말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엄두도 못 냈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용기로 그런 큰 일을 하겠어요. 아버지의 그 폭력적인 그림자에서 벗어나기도 버거운 제가 말입니다. 늘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그림자가 워낙 짙어서 저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제 머릿속을 맴도는 얼굴들이 있었어요. 배고픔에 시달리던 아이들, 감시와 통제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던 어른들, 그리고 저와 함께 탈출을 꿈꾸다 잡혀간 친구들. 그들의 침묵이 제게는 너무나 크게 들려왔어요. 제가 침묵하면 그들의 고통도 영원히 묻히는 게 아닐까? 그런 죄책감이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제가 도망쳐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한가? 아니면 제가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줘야 하는가? 수도 없이 되묻고 또 되물었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숨는다고 해서 제가 북조선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고 침묵한다고 해서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더군요. 제 안의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겪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북녘 동포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어요. 이젠 제 목소리를 낼 겁니다. 자유와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제가 직접 전할 겁니다. 그렇게 저 김진우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